자, 태음인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 태음인에 대해서 복습을 하자면 중요한 내용들, 꽃 선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고, 사람이 친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믿게 돼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태음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고, 10년 전에 일까지 꺼내는 경우가 많고, 청심증, 심장의 진액, 부족,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소화장애는 유분피를 쓴다. 심계정충, 건망, 불안 이런 데 이제 쓰는 게 산조인 쓰죠. 산조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산조인 초 무조건 초에서 씁니다. 겁심에서 이제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평상시에 겁 많은 생각들이 생기는 거고, 어, 실현이 된 3위는 이제 물질을 초월하고 대인배가 되고 그 사람 주위에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정치를 하게 된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3위는 자기 중심의 이제 육체적인, 현실적 그리고 물질적, 그 형이 하학적이죠. 형이 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3인과 2인은 이제 형이 하학적이고 1인과 4인은 형이 상학적 사고를 하는 거죠. 어, 자기 것, 가족, 범위가 좁은 자기 욕심 바운더리가 있는데 사인보다는 좀 더 넓은 바운더리죠. 그래서 군집을 이루고 있고 당녀와 가족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3인의 모임이 있는 거죠. 어, 3인은 이제 남을 전혀 개의치 않죠. 2인과는 다르게 탐진치가 이게 탐욕과 그 진노하고 이게 욕심내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글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프트 F9였죠. 탐자 맞죠? 탐인. 태음인은 이제 남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여기서 인의 예지의 예가 나오는 거죠. 자기 식구한테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음, 저 사람이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나랑 관심이 멀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 1위는 이제 날 좋게 생각하는, 나를 또 올려받들어주는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주는데, 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는 기쁨만 누리면 되는 게 1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3위는 이제 기쁨을 좀 생각하죠. 어, 이거 잘못된 얘기인데, 3인인데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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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입니다. 1인 아니고. 그다음에 냄새를 맡죠. 사람의 냄새를 맡고 빛이 일륜이라고 했고, 어, 지금 정리가 안 된 글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좀 고려해서 보시는 게 좋고, 빛은 이제 냄새는 사람에 대한 냄새를 맡는데, 인간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의 상태를 이제 악취라고 하는데, 오치 그 냄새를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나의 부류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익십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이 오자 싫어할 오자죠. 오취. 폐륜 짓을 하는 것도 이제 태음인인데, 태음인은 이제 어떻게든 내 품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폐륜적인 일이 나오진 않는데, 남의 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 폐륜이 나오는 거죠. 어, 남편 폭력이 심한 경우에 이제 처가나 시댁에 알게 되면 소양이는 창피해서 안 하는데, 태음이는 처가든 시댁이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마구 폭력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폭력이 나오는 거고 폐륜이 행해지는 거니까요. 태음이는 이제 비취 일륜이지만, 어, 이게 마음을 이제 조급하게 만들거나 조바심이 생기는 경우에 심장의 진액이 고갈이 빨리 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태음인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마조마해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이게 잠이 이게 불면이 생기거나 뭐 섬유근육통이 생기거나 이런 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청심연자탕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저희 병원 그 3인 쾌유 3회 약의 기본적인 처방도 이제 청심전자탕에 가감을 한 거니까 어, 그쵸. 술 먹고 집안에서는 별짓을 다 하죠. 태음이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폐 기능이 정화가 된 경우 여기가 좀 중요한 파트죠. 폐 기능 정화부터가 앞에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되는데 태음이는 이제 흡취지기가 강하니까 법령이 올라간다. 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해를 잘 하실 텐데 피취일륜으로 해서 사람의 냄새를 잘 맡고 음식이나 이런 냄새도 잘 맡는 게 이제 태음인인데 그래서 법령 팔자주름이 깊게 패이면서 코의 아랫변의 넓이가 코의 그 세로의 길이보다 훨씬 더 넓어지면서 치지기가 더 강해지죠. 그래서 니막 혈정의 중에서 혈해가 발달하고 그 혈해가 발달하면서 간 쪽에 열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가 약해서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폐에 순환하는 양이 줄게 되고 그래서 폐와 소장이 약해지면서 오한설사 창간병이 발생하는 게 이 태음인의 기본적인 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숨 쉬는 방법 중에 흡기를 더 길게 하고 호기를 적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음주 뒤에 수면시 무호흡증도 잘 나타나고 수면시 무호흡증으로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 체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태음인은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폐 기능, 그러니까 폐 기능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운동, 러닝이라든지 폐활량을 많이 업 시킬 수 있는 운동들. 그래서 이 기공 수련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을 상당히 좋게 해주는 수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태음인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어, 다습한 태음이죠. 다습한 태음은 풍선을 잘 불지 못합니다. 흡기는 잘하지만 호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풍선 불기를 시켜보면 뭐 체질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로 보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내뿜는 기운을 많이 갖게 해주는 그 비만 치료의 핵심이 결국에는 마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의사가 돼서 태음인의 비만 치료에 마왕을 쓰면서 이게 습을 제거하면서 표를 열어주는 약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왕의 에페드린 성분만으로 비만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비난할 수는 없지만 비만 치료의 가장 핵심은 마왕의 그 폐기능을 폐의 흡보다는 호, 그러니까 폐 발산을 많이 시켜주는 마왕의 이 습기를 제거하는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인과 마왕이 비만 치료의 주요한 약재가 되면서 또 태음인의 약재도 되는 거고 소장과 심장이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소장이 심장이랑 이제 심소장 연결이 되죠. 심장 태양경, 수태양 소장경과 수소음 심경 두 개가 표리를 이루고 있는데 글쎄요. 소장과 심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개념까지는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심장 쪽에 진액이 소모되는 과정에서 태음인의 그 심폐 기능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태음 조이탕증에서 마왕이 들어가는 게 제 센터 중심으로 몰리는 기운들을 말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엔 마왕이. 그래서 조숙부라 통조수도 소변이 잘 안 통하는 그다음 설사 팽창하다가 서늘한 기운이 올 때 어디서부터 굳어지고 차가워지는지 그러면 이제 피부 쪽부터 가는 거죠. 피부 경피증 이 마왕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습이 많으면 이제 무겁고 부종 비만 그다음에 한이 많으면 이제 오한 창간병 장간병 오는 거죠. 그래서 마왕 치료 태음인 이제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과거 지향적이고 되새김질을 많이 하고 한 번 스트레스 받으면 몇 번이고 되새김질을 하고 어, 수십 번 되새김질을 하는 게 음, 앞에서 내용 나왔지만 이제 압구정에서 약속이 있으면 이 3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에게 압구정 가봤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험을 물어보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음, 태음인 민족은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반대로 1인, 태양인은 이제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으로 돌진, 팔레스타인.
태양인 많죠. 자폭 테러 요런 태양인이 왜 자폭 테러를 하겠어요? 1인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나는 이 신을 위해서 내 몸 하나쯤은 희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귀가 하늘을 향해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태음인은 실천을 해봐야 알고 중간에 써보고 다시 또 써보고 그래야 파악을 하는 거고요. 태음인들은 이제 한의원에 한 번 오기까지 여기저기 많이 둘러봤고, 아, 저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음인 경우가 많죠. 반대로 이제 소양이는 내가 저기 누구 저기 유명한 교수님에게 나 치료 받았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해 주길 원하죠.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병도 좀 큰 병이어야 됩니다. 태음이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어, 여기저기 내가 또 이런 사람도 많죠. 의사가 침 놓고 이제 뒤돌아가려고 할 때, 아, 원장님 나 여기 배에 안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소양이는 침 하나 딱 맞고 뭔가 찌릿하게 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로도 끝이죠. 태어맨들은 침도 많이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유도리 있게 치료도 해드리고 설득도 잘 해가면서 약도 복용시키고 침도 맞고 여러 번 병원 오게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 태음인이 이 원장님들의 앞으로의 한의원과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성신한방병원을 살리는 가장 주도적인 계층이지 않을까. 그 이유가 내 편은 내가 치료했을 때 괜찮은 이 병원은 반드시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게 이 태음인들의 특징이죠. 태양인이나 소양인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태양인들은 그냥 자기 머리로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지만 태음인들은 우리가 남이가의 이 정신을 가지고 남이 아닌 우리들에게 내가 치료 잘 해서 괜찮은 이 병원을 자주 소개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모으죠. 어, 이거는 이 말을 아끼면서 나를 맞춰봐라. 이거는 태음인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때 처음에 이제 다른 체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약을 먹고 좋아졌어도 좋아졌다고 얘기 안 하고 침 맞고 되게 좋아졌어도 좋아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 나이나 경륜을 많이 보죠.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태음인이라고 하고 보약 제목이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태음인이죠. 몸에 이 보약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 녹용이라든지 그죠? 그런 몸에 어떤 혈을 보여주는 그 마왕같이 이렇게 뭔가 펌핑을 해줬을 때 몸이 확 살아나는 게 태음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태음인은 이제 사기를 치더라도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한 번에 사기를 칩니다. 소음인은 절대 3, 40년 오래 버틸 수가 없죠. 소음인은 사기치다가도 금방 들통나고 뭐 제 일화를 얘기하자면 이번에 이제 외국의 공항에서 이제 나가서 면세품이 이제 면세 한도가 초과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는 태음인이라 절대 신고하지 말고 들어오자라고 얘기하는데 아 저는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카트를 끌고 나오는데 앞에 그 세관 신고 그래서 분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는 이거 오래 이 못 숨기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가서 자진 신고를 했죠. 그래서 와이프가 엄청 저를 혼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의 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음인에서 코가 막히면 우왕좌왕하고 귀에 물이 들어가면 금방 곪죠. 귀싸대기 때리면 정신을 못 차리고 태음인은 중이염이 오면 심하게 옵니다. 그 발산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저 저평골 마사지가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무슨 모든 체질이 다 되겠지만 특히 태음인들 고막 안에 중이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저평골에 제한이 오는 이게 이제 태음인이고 중이염은 뇌 속으로 깊게 들어간 병으로 청심증에 가감을 해줘야 되고 어, 태음인의 이제 나머지 이야기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뭔가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들인데 여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요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자료를 드리겠지만 굳이 뭐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성 배경부터 생성 배경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뒤에는 이제 마사지들이 나오는데 이제 감별법이랑 여기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라 여기 뒤쪽을 이제 나중에 설명 좀 자세히 드릴 테니까 더운 여름에 이제 진료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시는데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더위를 피해서 병원 오셨다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 내 앞에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원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되게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뭐 시간이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 내게 남은 25번의 계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카를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노인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1박 2일간의 경험을 책으로 쓴 건데 이 되게 이제 삶을 뭐랄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 이것만큼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인사이트를 주는 책인데요. 내게 남은 25번의 계절. 이 독일 슈테판 슈테판 누가 쓴 책인데 아무튼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어보셔서 저에게 이 책에 대해서 혹시 리뷰를 보내주신 원장님께는 뭐 제가 또 우리 수련 쌤들 좋으니까 이거 읽어보고 한번 피드백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